간경화는 점점 간이 굳어지게 되는 거라서 이식하시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 혈관 자체에서 만약 새게 되면 출혈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외과 이지수입니다. 오늘 수술 3일에서는 생체 간 이식에 대한 수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부전으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생명이 위험해지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분 대상으로 건강한 간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것이 가장 간단한 간 이식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이제 국내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간경화, 원발성 간암 환자들이 제일 많고요. 간경화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형이나 C형 간염 환자분들이 가장 대표적이고 최근에는 약물이나 술에 의한 간경변인 상태인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소아인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담도 이상이나 담도 경화증 이런 거가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일슨이나 이런 대사성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경화는 점점 간이 굳어지게 되는 거라서 문맥합 항진증이 생기면서 복수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황달이 심화되고 출혈 인자가 높아져요. 토혈을 하거나 아니면 흑색변, 이제 혈변 같은 거를 보게 돼서 거기서 대량 출혈이 일어나게 되면 사실 사망하실 수도 있어서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식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성운수가 또 생기거든요. 간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간이 이제 독성을 해독하지 못해서 그 독성이 이제 뇌에 영향을 끼치게 돼서 갑자기 의식이 떨어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생기는 간성운수가 반복적으로 심하게 생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간이식 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식 수술은 이식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아니라 그 후로 평생 동안 조절하면서 약도 복용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신경 쓰시면서 본인 몸을 조절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불가능한 이제 정신 상태를 가지셨거나 금주를 정말 못 하실 것 같으면 이식의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으실 수도 있죠. 이식하시고 나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평생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면역 억제제는 자기의 면역성을 보통 사람보다 훨씬 낮추면서 계속 살아셔야 되기 때문에 이식을 받을 당시에 심각한 간염 증상이 있어서 폐렴이 심하시다던가 그러신 상태시면 이식은 받으실 수 있는데 이식 받고 면역 억제제를 먹으면 폐렴으로 진행이 확 되실 수 있어요. 간암 때문에 수술을 하는데 간암이 이미 머리나 척추 쪽으로 전이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간 이식을 해도 거기 있는 암은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이식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맨 먼저 외과 진료를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식에 대한 궁금증이나 이제 가능한지 외래로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서류 같은 과정이 많기 때문에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을 하고 기증자, 간을 주셔야 할 분도 오셔서 그분이 간 기증이 적합한지에 대한 그런 상담과 검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우선은 수술을 받을 대상자분들이 만약 암이 있으면 다른 데 전이된 암이 있는지 그런 거를 우선은 확인도 해야 되고 기증자분이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지 그리고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생체 간이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사와 계속적인 외래 진료가 몇 달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간이식을 받으신 환자분은 그 이후에 계속 면역 억제제를 드실 거니까 그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중에 감염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생겼을 때 항체가 본인이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만약 없으시면 몇 달에 걸쳐서 정기 백신을 내과에서 접종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간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상담을 오시겠다고 하실 때 유의하실 상황은요. 간이식은 국가의 코누스라는 장기 관리하는 기관에 저희가 서류를 올려서 그게 절차를 통과해서 저희한테 승인이 떨어지는 것까지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게 되기 때문에 간이식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충분한 기간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동의서 내용인데요. 보통은 간이식 수술은 이제 외과 수술에서도 제일 큰 수술 중에 하나니까 한 가족에서 2명의 수술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가족분들이나 친지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분들을 동시에 다 모아놓고 기증자 수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간 이식을 받으실 환자분이 수술을 어떻게 받으실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치료가 진행이 되고
나중에 퇴원까지 그리고 퇴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오셔서 그때 궁금한 거를 또 물어보시면 되고 수술 이후에는 보호자분들을 가능하면 자주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당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일은 기증자와 수혜자가 모두 베드나 휠체어로 수술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기증자가 수혜자보다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먼저 수술방에 입실을 하게 되고요. 수술실에 이동을 해서 이제 전신 마취, 수술은 전부 전신 마취로 진행을 하게 돼서 기증자 마취 시간이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요. 수혜자는 한 1시간 반 전후에서 2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간 이식 후에 혈압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의 모니터링을 위한 그런 장치나 그런 거를 달기 위한 마취 시간이 좀 생각보다 오래 걸리게 돼서 마취가 끝나면 수술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수술 시간은 대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에는 수술 방법이랑 연관이 있는데요. 우선은 생체 간이식이다 보니 기증자의 간을 먼저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기증자의 간 절제를 이제 시작하고 이제 수혜자분의 배를 이제 개복을 해서 기존에 건강하지 못한 간을 이제 절제해서 배 밖으로 이제 꺼낸 다음에 다시 기증자의 간을 옮겨와서 그리고 다시 이제 수혜자분의 배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혈관과 담도를 각각 문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결된 부분에서 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출혈이나 이런 부위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를 닫는 과정을 겪게 되다 보니 수술 시간이 좀 장시간 걸리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환자분은 이제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입원 기간은 중환자실 합쳐서 한 3에서 4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중환자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혈전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약이다 보니까 수술한 부위 이외에서 혹시 출혈이 생기는지 저희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약을 투여하고 관을 제거한 다음에 병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 후에 매일 검사를 많을 때는 하루에 한 3-4번 정도 체열을 하게 되고 환자분이 점점 상태가 안정적이다 라고 되면 검사하게 되는 그 빈도수는 감소하게 되고요. 혈액이 원활하게 잘 지나가는지 적당한 혈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 배 안에 수술 후에 혹시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액관을 넣고 나오는데 그 배액관 이외에 다른 부분에 혹시 감염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체액이 고여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T 검사를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담도가 혹시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핵이학 검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여러 가지 증상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제일 많이 느끼시는 건 우선 통증이고요. 출혈 같은 거나 감염 같은 인자가 생기면 이제 통증이 좀 더 악화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한 3에서 4주 정도 입원 기간을 거치면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있는지 매일매일 확인을 해서 나중에 퇴원하실 때는 그런 배액관이나 봉합사를 전부 제거하게 되고 그때쯤에는 큰 통증이나 이런 걸 느끼시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에 수술하기 전과는 이제 다른 느낌이나 약간 당기는 느낌은 좀 있으실 수 있는데요. 몸에서 그 수술 부위에 느끼시는 다른 거는 크게 느끼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간이식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복수가 많으셔서 받으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간이식을 받고 바로 복수가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수혜자의 몸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나면 복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복수 조절을 해야 되는 불편감. 저희가 혈관과 담도를 연결을 하다 보니 두 개의 관을 연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두 관 사이에 지나가는 액체가 바깥으로 새거나 연결된 부위가 좁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혈관 자체에서 만약 새게 되면 출혈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혈관 자체가 좁아지면 그 안에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힐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혈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시술이나 재수술을 통해서 재봉합이나 안에 스텐트 아니면 뭐 넓혀주는 시술 같은 거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담도 같은 경우에는 새거나 좁아지는 경우에는 뭐 내시경을 통하거나 아니면은 간을 통과해서 담도 안에다가 스텐트 같은 걸 넣는 시술
할 수 있고, 배액관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위에 체액이 고여 있을 수 있고, 그 체액이 고여 있으면서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위에다가 복수천재하듯이 관을 넣어서 그 고여 있는 액체를 뺀 다음에 다시 배액관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에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이식을 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된 다음부터는 저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면역 억제제랑 항진균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약들을 전체적으로 많이 복용을 하고, 이제 필요한 거는 주사제로 이제 맞게 되는데요. 그런 약제를 다량으로 복용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한 질환이 생기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면역 억제제로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약이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수술 당일부터 고농도로 사용을 해서 점차 감량을 하게 되는데, 고농도로 스테로이드를 쓰다 보니 당뇨가 생기시는 환자분들이 많고, 다른 면역 억제제로 생길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고혈압을 좀 유발할 수 있어서 고혈압이 있으실 수 있고, 이식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간신 증후군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장이 좋지 못해서 수술 전에 투석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나와서 중환자실에서 24시간 동안 투석하는 기계를 돌리셔야 하는 경우도 생기시는데, 간이 자리를 잡고 기능이 좋아진 다음에는 신장이 같이 기능이 좋아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일부 환자들 중에서는 이미 자기의 자력으로 돌아오지 못하셔서 신장내과랑 상의해서 필요하게 되면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면 외래를 저희가 잡아드리고, 처음에는 2-3번 정도는 일주일 간격으로 오셔서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잘 지내시는지, 그렇게 오셔서 별 문제가 없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외래를 2주로 늘리고 다시 4주를 늘리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외래 기간은 정해지고요. 이제 장기로 다니시는 분은 이제 2달에서 3달 정도 매번 오실 때마다 혈액 검사, 간 수치나 신장 수치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 수술 후에도 하셨던 초음파나 CT 검사를 정기적으로 외래에서도 하게 되는데요. 간암이 있으셨으면 다시 또 이제 간암의 재발, 비형 간염으로 인해서 이식을 받으셨는데 비형 간염이 재발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검사를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이식하시고 한 3에서 6개월 정도가 감염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고 마스크를 늘 사람 많은 곳이든 이런 데서 좀 끼시는 게 좋고요. 한약재나 이런 종류는 사실은 저희가 피하고요. 간에 부담이 가는 음식이나 약초나 무슨 즙이나 이런 거는 평생 안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가능하면 초기에는 익혀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과일 같은 것도 껍질을 깎아 먹는, 제거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좋은데, 포도나 딸기나 이렇게 그냥 통으로 다 먹을 수 있고 닦기 어려운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 3에서 6개월 정도의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신 분들은 그 이후에는 해외여행도 다니시고 드시는 것도 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생활 습관에서 크게 조절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의사에게 듣고 나면 다들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고, 어느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되게 걱정이 많으신데요. 사실 국내에는 해외보다 성공률이 높고, 생체 간이식의 1년 내 성공률은 거의 국내는 90% 정도 되고요. 5년 생존율이 한 85% 정도 되고, 20년 이상 면역 억제제를 잘 드시면서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체 간이식은 굉장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강동성심병원은 1995년 이후로 간이식을 진행하고 있어서 충분한 노하우와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니 믿고 찾아오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상의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내원하셔서 직접 문의를 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